x라는 게 192,4분의 3을 따르면 그 x는 동시에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4분의 3 곱하면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나누기 4 하면은 48. 144가 되고 또 4분의 1 곱하면 36.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x가 135 이상의 확률은 g가 마이너스 1.5 이상일 확률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상의 확률은 0.4332에다가 0.5를 더한 0.9332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x라는 게 180,p를 따르고 vx는 180 곱하기 p 곱하기 1-p거든. 근데 그게 25래요. 그럼 p제곱 마이너스 p가 p 더하기 180분의 25인데 180분의 25가 얼마냐? 5로 나눠주면 36분의 5가 돼요. 그러면 p라는 게 6분의 1이거나 6분의 5다.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근데 2분의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가 p가 되고요. 그럼 다시 이 x라는 건 정규분포에 따라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됐더니 6분의 5를 곱하면 150,5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내 원하는 p, x가 145 이하일 확률은 pg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고요. 0부터 1까지가 0.3413이므로 0.5에서 0.3413을 빼면 0.1587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596번. 세 개 중에서 한 개의 비율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어떤 투수가 한 시즌에 던진 1458개의 공 중 3분의 1이래요. 3분의 1을 따른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몇 개 던졌어? 1458개 던졌거든? 그럼 얘는 n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3으로 나누면 486. 3분의 2 하면 162 곱하기 2라서 244? 224?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분의 1. 자, 나누기 잠시만요. 486이고 곱하기 3분의 2 하면 162 곱하기 2잖아요. 그렇죠? 324. 324 뭐의 제곱이에요? 18의 제곱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px가 k 이상의 확률이 0.1587인데 1587은 뭐라고 써있어요? 표 보면 표는 안 알려줬고 0부터 1까지 알려줬으니까 얘가 pg가 1 이상의 확률이죠. 그럼 k라는 걸 표준화했을 때 1이 된 거죠. 그래서 k는 얼마? 486 더하기 18 504 이렇게 되겠어요. 네, 끝.
바로 진행하죠. 지난 시간에 104페이지 보면 지난 시간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야기했어요. 왼쪽에다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교속생이 있나? 자, 우리가 모평균이라는 애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을 M이라고 하고, 전체 집합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모분산이라는 것과 모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모표준 편차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한다면 얘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죠. 그래서 그 중에서 N개를 추출해요. 뽑았다는 이야기죠.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걔네들의 평균을 잰 거를 우리가 뭐 x1바부터 xn바 뭐 이런 식으로 xn바 뭐 이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렇죠? n개씩 뽑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n개 뽑은 거고 n개 뽑은 거고 n개 뽑은 것들이라는 거야. 걔네들에 대해서 이게 됩니다. 잠시만. 자, 여기도 n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 우리가 표본 평균들이라고 해요.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면 그건 실제로 모평균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면 그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시그마 x 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답니다. 그것처럼 x바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오늘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454번부터 봅시다. (654번이에요) 모표준 편차가 0.4. 저 시그마가 0.4인 거죠. 원래 뭔지 모르지만 0.4의 제곱을 따르는 거에서 n개, 크기가 n이라는 말은 n개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크기가 n이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x바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 x바가 루트 n분의 0.4인데 그게 0.2 이하가 됐대요. 그러면 루트 n이라는 애가 2 이상이라는 거고요. n은 4 이상. 최소값은 4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x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0, 1, 2, 3.
대해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1, 8분의 1, 8분의 3이죠. 자, 여기에서 그럼 얘에 대해서 이 x, 즉 m은 얼마예요? 8분의 0, 3, 6, 3, 6, 12, 2분의 3이 되고요. 이 x제곱은 시그마 제곱을 말하려고 했던 건데 vx는 이거부터 그냥 구하자. 이게 한 번에서 안 될 수 있으니까 8분의 3, 4, 12, 15, 24, 3이 돼서 vx가 3-4분의 9,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았대요? 이런 x에 대해서 n개를 뽑았대. n개를 뽑았을 때 vx 바가 2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vx 바는 저 왼쪽에 따르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서 n분의 4분의 3인 거거든? 그럼 이게 n이 얼마라는 거예요? 슉슉 해주면 15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이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그걸 알아서 모분산을 구해주고 모분산으로 표본 평균의 분산과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660번) 주머니 속에 3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 1개, 3 1개, 그리고 5가 n개 있대요. 그럼 이 x라는 애는 이 짓을 두 번 해서 그럼 x라는 거에 대한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3이 뽑힐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1이고 5가 뽑힐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EX바가 4라는 거는 P, X바가 4라는 거 P, X바는 4라는 거는 두 번 뽑는다며 두 개 뽑는 건데 X바가 4라는 거는 3과 5가 한 번씩 나왔다는 거예요. 3과 5가 한 번씩 나왔다는 건 n 플러스 1분의 1이랑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온 거고 순서가 바뀌어 나올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n이 8분의 3이니 n이 얼마라는 걸?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돼요. 이거 풀면. 그럼 EX라는 애가 4분의 3 더하기 3호 15라서 2분의 9가 되니까 EX 바도 뭐가 된다? 2분의 9죠 뭐. EX랑 EX 바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664번. x라는 애가 m,9의 제곱을 따른 애인데 여기 36개 뽑았대요. 내가 원하는 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데 그게 뭔 말이냐? px 바가 모평균이랑 뺀 게 3 이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뭔 말이냐면 지금 g에 대해서 나왔잖아. 근데 g라는 게 x 바라는 게 기본적으로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얘를 나눠주면 그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가 되는 겁니다.
그럼 g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3 이하라고 되는 거예요. g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 절대값 x-m이 3 이하라고 하는 것을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그냥 절대값 g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3 이하가 되는 건데, 시그마가 지금 9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얘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 p 절대값 g가 3분의 루트 n 이하인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이 문제에서 뭐래요? 얼마냐는데? 근데 지금 몇 개 뽑았대? 36개잖아. 그럼 이것도 몇 개니? 6이죠. 그래서 얼마? 2 이하인 겁니다. 그럼 PG의 절대값이 2 이하인 거는 0.48의 2배, 0.96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어차피 X바라는 것도 모평균의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저렇게 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667번. x라는 애가 24,4의 제곱을 따르는데 n개를 추출했대요. 그럼 x바라는 애는 24, 루트 n분의 4의 제곱을 따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px바가 26과 22 사이의 확률이 0.96 이상인 건데, 0.96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따르면 뭐가 되냐? PG의 절대값이 0.96이라는 건 2.05 사이일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의 확률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 26을 표준화했을 때 그게 여기 말하는 2.05보다 이상이면 되죠. 그러니까 2.05부터 마이너스 2.05까지의 넓이가 0.96이면 그보다 크려면 더 옆에 있으면 된다고. 다시 2.05부터 마이너스 2.05까지 여기가 0.96이잖아. 이거보다 확률이 더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더 옆에 있으면 돼요. 옆에 있으면 확률이 더 커진다고. 표준화한 대상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2분의 루트 n, 이게 2.05 이상인 거고, 루트 n이 4.1 이상인 건데 4.1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16점 얼마인가요? 그래서 n이 17이 됩니다. 670번.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가 이렇게 따른다. 여기서 9개를 추출했어요. 그럼 그 9개에 대한 평균은 m, 루트 93, 5의 제곱을 따릅니다. 내가 원하는 건 p, x바 마이너스 m, 절대값이 k 이상의 확률이 0.05가 되기를 바라는데 0.05라는 숫자가 뭐냐면 여기에 따르면 p, g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확률이 이거거든? 아, 그럼 이 k라는 것을, 근데 요거는 g가 아니잖아.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은 맞지?
뭘 해줘야 돼요? 나누기가 필요하죠. 즉 나누기 5 루트 m분의 시그마, 즉 5분의 k가 1.96이 된 겁니다. 여기 나누기 5를 해줘야지 g가 되잖아. 그래서 k는 1.96 곱하기 5가 되고요. 그럼 얼마가 돼요? 9.7인가요? 네? 9.8이잖아. 9.8 이렇게 됩니다. 하필 9.7도 답이 있네. 이렇게 구해주면 돼. 여기까지가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어요. 추정하고 싶다. 이 추정까지 하면은 이게 숫자가 진짜 많아지긴 하는데. 이 유형 12까지라서. 아니죠? 유형 13, 4? 유형 14까지라서. 진짜 많아지긴 하거든. 그냥 하죠 뭐. 그냥 어차피 저기 연휴 동안 하는 것도 없잖아. 하는 거 많아? 없잖아. 난 개인적으로 뭐 연휴에는 연휴를 즐기라고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얘네들이 할 게 없다니. 놀러 나갑시다. 모평균 추정은 말했다시피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전수조사를 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전수조사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일부만 일부로 전체를 추측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사용되는 주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거의 모든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 짓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오차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사전투표가 아니라 미안하다. 그 출구조사를 이용해서 본 조사를 거의 1%도 안 되는 차이로 예측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통계, 예를 뭐 청소년의 독서량이라거나 아니면은 시청률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추측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100%로 추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100%로 추측하는 방법. 예를 들어 뭐 연락 중 3학년 애들, 남자애들의 키 평균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100%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키가 1m에서 5m 사이야. 이런 100%, 이래도 100%가 안 나올 수 있긴 해. 거의 100%에 근접하죠. 뭔 말이냐면 100%라는 단위는 허황된 단위예요. 수학에서. 수학에서 100%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급하지 않아요.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러분 뭐 유전자 검사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99.86%의 확률로 같다라고 말해. 그건 사실상 같은 거거든? 근데 진짜 만분의 1의 확률로 만에 하나 아닌 경우가 있을 수는 있대. 옛날에 미국 드라마 넘버스라는 거에서 나왔던 일화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자가 있어서 범죄가 일어났고 거기 지문 채취를 했는데 웬걸 지문이 똑같은 놈이 그 근처에 사는 거야. 잡았다. 근데 이상하게도 걔한테 알리바이가 있어. 알리바이가 있어. 그 시간에 다른 걸 진짜 하고 있었어. 근데 증거가 이게 지문이 나왔잖아.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지문을 다 떼고 있는 게 아니라 범죄자 것만 떠요. 범죄자 것만 떠서 기본적으로 그 범죄자 이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죄자 기준으로만 잡거든. 범죄자 아닌 사람 못 잡아요. 그래서 잘 못 잡습니다. 근데 범죄자가 있었고 그놈 지문이 떠갖고 그럼 당연히 얘가 범인일 거 아니야. 잡았어요. 근데 뭔가 이게 알리바이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다시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웬걸
사실 진짜 범인이 잡히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왼손 지문이었어. 만에 하나 같을 수 있죠. 근데 인구가 몇만 명이니? 우리나라만 해도 몇만 명이야? 6천만 명이죠. 만에 하나면 나랑 지문 비슷한 놈이 몇 명이야? 최소 6천만 명 아니야? 6천 명 아니야? 그치. 거의 유사한 게. 왜냐면 이게 지문이라는 게 많이 쓰다 보면 지워져. 이게 사람 피부잖아.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 달라서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흐릿해져서 이게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그럼 같은 사람 취급돼. 같은 사람 취급된다고. 수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0%라는 건 되게 허황된 사실이고 수학적으로 100%는 거의 없다. 100% 확신해? 이런 건 사실 수학 과학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100%는 아닌데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거든요. 진짜 100%가 엄청 허황된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100%는 안 나올 거고 그래도 좀 가성비 좋게 말을 해주면 좋죠. 아까처럼 뭐 내가 밀락존 키 평균 얘기했는데 1m부터 5m라고 하면 누가 그딴 말을 신뢰성을 갖겠어.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면서 추측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냐? x바라는 게 평균의 기준으로 얘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x바라는 것도 m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다시 x바라는 게 m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을 구할 수 있다면 반대로 m이라는 것도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을 거라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걸 g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그래서 x바가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해서 m을 다시 x바가 주어졌을 때 이게 있을 확률 또는 비율을 설명했잖아. 반대로 m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키 평균이 우리 학교 키 평균이 170일 확률이 170에서 173에 있을 확률을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평균이 실제 평균 m이 171.5라서 172라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5라면 대략 그냥 했어요. 이 0.5라면 반대로 내가 우리 학교 평균을 구했더니 170이야. 170을 기준으로 m이라는 애가 170과 이 m이라는 애가 172와 168 사이의 확률도 얼마라고? 0.5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이 5라면 방금 내가 구한 평균에서 실제 평균이 5만큼, 이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도 얼마라고? 0.5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필요하다며요. 그러면 그 신뢰성이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야 사람들이 믿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 모평균 추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x바를 이용해서 m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의 위치를 추정합니다. 어떻게 추정하냐? 기존에 있던 x바에다가 더해요. 얼마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걸 더하고 뺍니다. 더하고 빼요. 어떤 x바가 나왔을 때 m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95%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1.96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px바 빼기 m 빼기 x바라 할까? m 빼기 x바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야? 이게 g지. 맞아요? g의 절대값이잖아. 그게 1.96 이하일 확률이 0.95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표준한 거잖아.
이 표준화식이 1.96, 이 확률이 0.95인 거죠. 그러니까 1.96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보던 뭐 G에 대해서 G가 0과 G 사이일 때 확률이 G가 뭐 1.96이면 얼마고 뭐 하잖아. 그치? 그 확률이 실제로 0.475이고 0부터 1.96까지 확률이 0.475고 그래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확률이 0.95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 반대로 요 m이라는 것도 x 발의 기준으로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확률이 95%가 된다는 거죠. 같은 사례로 x바에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다? 99%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걸 신뢰 구간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애를 신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딱 얼마다 라고 하는 거는 의미 없고요. 그건 0에 가깝고요. 어디부터 어디 사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이거인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674번. x라는 게 m,6의 제곱을 따르는데 여기서 9개를 뽑았대요. 근데 그 평균이 150이었대. 내가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는데 이거에 대한 알파 퍼센트에 대한 상수를 몰라요. 신뢰도에 대한 상수를 K라고 합시다. 이 95%에 대한 상수가 1.96, 99%의 상수가 2.58이잖아. 근데 알파 퍼센트에 대한 상수는 모르니까 K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M이라는 것을 얘를 기준으로 추측하면 150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얼마냐? 3분의 6이 되고요. 150 마이너스 K 곱하기 3분의 6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150 더하기 2K거든? 그게 얼마래? 152.26이래. 그러면 K가 얼마야? 1.13인 거죠. 내가 그럼 찾는 알파 퍼센트는 상수가 K잖아. 그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1.13에 대한 확률이 얼마야? 0.37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에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가 2배. 그래서 0.74. 74가 내가 찾는 신뢰도 알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677번) (680번) 보겠습니다. 노노 677번. 원래는 평균이 m이고요. 시그마를 안 알려줬네? 여기에서 256개를 뽑았대요. 그랬을 때 그 x바가 얼마야? 128이고요. 이 표준 편차, 그럼 여기는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우리가 s예요. s가 24라는 거죠. 이건 표본 표준 편차인데 여기 앞에서 했다시피 모 표준 편차가 안 줬잖아. 모 표준 편차가 없을 때 얘가 표본 표준 편차인데
모표준 편차가 없으면 이거 모표준 편차라고 취급해도 돼요. 알았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야. 알았죠? 256개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그래서 얘가 그냥 시그마라고 취급을 해도 됩니다. 95%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 m이라는 애가 128 더하기 1.96이라고 쓰랬죠. 1.96까지가 0.475라서 루트 n 256은 얼마예요? 16분의 24와 128 마이너스 1.96 곱하기 16분의 2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2분의 3이라서 2분의 3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2로 나누면 0.98 3이라서 2.94 2.94가 되죠. 계산하면 130.94부터 2.94 빼면 125.06까지라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126부터 130까지 몇 개? 5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어서 680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M을 따른대요. 그래서 N개를 뽑았더니 그 X바가 100이고요. 근데 표준 편차가 6이래요. 이거는 뭐 시그마랑 똑같다고 취급해도 된다 했죠. 이걸로 99%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달라는데 이 99%에 대한 신뢰도가 3이래. 그래서 M이라는 애는 100에다가 3 곱하기 6을 더한 것부터 100에다가 3 곱하기 6을 뺀 것까지를 다룹니다. 야, 루트 n분의 6이죠. 그랬더니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5개래. 5개. 그러면은 뭐야, 이게 100을 기준으로 5개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5개잖아? 그 말은 얘가 100 더하기 루트 n분의 18이라는 게 102보다 이상이지만 103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고, 루트 n이라는 게 넘기면 9랑 6 사이다. n은 36과 81 사이다. 그래서 55가 45? 답이 됩니다.